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북의정 스케치입니다. 충북도의회는 3월 12일부터 제379회, 제380회 두 번의 임시회를 개최해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도의회는 코로나19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들의 출석을 최소화하고 대집행기관 질문을 연기했습니다. 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지원할 긴급재난생활비 예산을 신속하게 의결했습니다. 충북의 현안으로 떠오른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 유치 지원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며 지혜를 모았던 충북도의회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1조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을 유치하려는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바로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인데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영 위원장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업경제위원장 박우영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방사관 가속기는 어떤 장치인가요? 방사관 가속기는 머리카락 10만 분의 1 크기의 물질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일종의 정교한 현미경입니다. 바이오헬스, 반도체, 신소재 부품 산업 등 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독감약인 타미플루 개발에도 실제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가 충북에 구축돼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입지 후보지인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는 지반이 단단한 화강암지대로 2021년부터 즉시 건설이 가능한 준비된 최적지입니다. 또한 생산 유발 효과 6조 7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조 4천억 원, 고용 창출 효과 13만 7천 명 등 다양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에 꼭 필요한 미래 핵심 사업입니다. 네, 공모를 통해 오는 5월 7일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인데요. 도민의 힘을 모아 꼭 충북에 유치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입니다. 당시 영상 함께 보시죠. 여성 농업인은 농업과 가사 그리고 육아라는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삼중구에 처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에서 감염병 극복 과정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대학 대비 학교 방역 체계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폐교 재산 활용에 다변화하는 지역사회의 현실 처방은 물론 미래 예방 차원에서도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적자 재정을 통한 대규모 추경 편성 등 특단의 재정 투자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참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조례를 발의하신 두 분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송미애 의원님, 연종석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송미애 의원님께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충청북도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와 환수활동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국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생기신 건가요? 네, 저는 우리나라 문화와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이었던 지난해에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조례를 발의했고요.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 국외 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충북의 문화재 유적 발굴 조례 보존을 위해서 충청북도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와 환수 활동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환수를 추진해 볼 수 있는 국외 소재 문화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예로 조선 중기 송강정철의 3대손 정필 선생의 묘지석 환수입니다. 현재는 재미교포가 그 묘지석을 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유산회복재단에서 그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환수 대상이고요. 그 문화재는 우리 고향에 돌아와야 될 일품입니다. 환수를 위해서는 역사, 예술, 학술을 아우를 수 있는 향토사학자, 문화재위원 등으로 실태조사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미애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연종석 의원님께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2012년부터 19년까지 충북에서 발생한 놀이시설 안전사고가 무려 109건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이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나요,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109건의 그 안전사고 중에서 최근 것만 말씀드리자면은 충북에서 2018년도 제천시 물놀이장 시설에서 3세 그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2019년도에 어린이 물놀이 그 시설에서 성인과 어린이가 부딪혀가지고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같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 관리를 위해서 충청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방을 위한 관리 주체로 안전지킴이 지원과 활성화를 제안하셨습니다. 안전지킴이 어떤 개념인가요? 안전지킴이는 도내 시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그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이 활성화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안전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어린이 놀이 시설에서도 그 안전 관리를 그저 이렇게 소유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점검에 특화된 그 안전 지킴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충청북도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좀 인지를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꼭 이렇게 지원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시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늑한 공간에서 두 분의 의원님들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충북도 의회의 힘찬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위 및 포커스. 각 위원회별로 주요 발언 및 안건 처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방역 강화와 긴급재난생활비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제1차 추경예산 총 1,117억 원과 제2차 추경예산 428억 원을 신속하게 심사 의결했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4월 1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운용 조례안 등 모두 5건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도교육청 교복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교육 복지를 증진시켰고, 도교육청 학생통학 지원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불편 해소와 작은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도의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헌혈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장선배 의장, 황규철 부의장, 윤남진 의원은 괴산군청을 방문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26일 도의원 전체가 참여해 모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금 1,000만 원을 이시종 지사와 김경배 대한적십자 충북지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건강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개인 위생 관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일정 스케치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